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극성 분자는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인 분자고 아까 설명했죠. 쌍극자 모멘트 합이 크면 클수록 결합의 극성은 커집니다. 그래서 몇 가지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를 한번 보면 아까 설명했지만 이원자 분자인 H2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죠. 전기음성도 차이가 0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CO2나 BF3나 CH4처럼 C와 O의 결합, B와 F의 결합, C와 H의 결합, 그 결합들은 다 전기음성도 차이가 0이 아닌 극성 공유 결합이지만 분자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인 이런 분자들은 모두 다 무극성 분자가 되겠죠. 그리고 HF, HCl, HBr, HI처럼 H는 모두 다 공통적으로 들어있지만 F, CL, BR, I처럼 전기음성도가 이렇게 차이 있는 같은 경우에는 HF의 결합, HCl의 결합, HBr의 결합, HI의 결합은 전기음성도 차이가 점점 작아지죠. 그러므로 쌍극자 모멘트도 이렇게 작아진다는 것을,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본격적으로 분자의 극성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다시 설명하는 거겠지. 반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분자의 극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분자의 모양을 먼저 파악하고요. 대칭인지 아닌지. 두 번째, 그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극성을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무극성 분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봤지만 쌍극자 모멘트의 벡터의 합이 0인 분자, 즉 대칭 구조를 가진 경우에는 무극성 분자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예로는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서로 같은 원자끼리 이루는 이원자 분자는 당연히 전기음성도 차이가 0이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 합도 0이 되겠죠. 그래서 H2, Cl2, Br2O2가 여기에 속해지겠습니다. 근데 대칭 구조의 다원자 분자, 즉 극성 공유 결합을 가지지만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닌 경우, 예를 들면 BH3, BCl3, CH4, 그 다음에 CO2 같이 B와 H의 결합, B와 CL의 결합, C와 H의 결합, C와 O의 결합처럼 그 전기음성도 차이가 있는 이런 극성 공유 결합의 분자 전체의 그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인 경우에는 대칭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0인 경우에는 이렇게 무극성 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극성 공유 결합을 이렇게 C와 O 전기음성도 차이가 있지만 전체 분자에 놓고 봤을 때는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인 이러한 분자들은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지만 무극성 분자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성 분자 같은 경우에는 쌍극자 모멘트 벡터의 합이 0이 아닌 분자죠. 비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이원자 분자 같은 경우에 HCl, HBr이라든지 CO처럼 H와 CL의 결합, C와 O의 결합이 이렇게 전기음성도 차이가 0이 아닌 분자들 같은 경우에는 극성 분자가 되겠죠. 그리고 비대칭 구조의 다원자 분자 같은 경우에 NH3, H2O, SO2, H2S, NF3처럼 극성 공유 결합이 가지고 있고 H와 O의 극성 공유 결합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서로 상쇄가 되지 않는 비대칭 구조인 같은 경우에는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죠. 그래서 극성 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결합의 극성은 극성 공유 결합과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원자 분자, 서로 같은 원자끼리는 전기음성도 차이가 0이기 때문에 그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H2O, CO2, NH3 같이 H와 O, C와 O, N과 H처럼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자 전체로 놓고 보면 그것이 분자의 극성을 판단하는 거죠. 극성 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결합의 극성의 차이가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닌 경우가 이렇게 극성 분자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탄소와 수소, 탄소와 산소처럼 종이 치네요.
학교에서 만들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이게 탄소와 수소, 탄소와 산소처럼 결합의 극성이 있지만 분자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쌍극장 모멘트 합이 0인 경우에는 무극성 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주로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중심 원자에 하나씩 있게 되면 극성 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산소에 무극성 분자가 2쌍, 질소에 질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1쌍 있음으로 해서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1쌍 있음으로 해서 극성 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대칭 구조가 되기 때문에. 자, 정리를 해보면 무극성 공유 결합이고 무극성 분자, 즉 쌍극장 모멘트 합이 0인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원자 분자에 해당되겠죠. 무극성 공유 결합이고 무극성 분자인 경우에는. 근데 극성 공유 결합이지만 무극성 분자인 경우, 즉 쌍극장 모멘트 합이 0인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대칭 구조를 가지는 BH3, BF3, CO2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극성 공유 결합이고 극성 분자인 경우에는 H2O, NH3, CO 같은 경우에 바로 극성 공유 결합이고 극성 분자인 되는 것입니다.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성질을 이제 비교해 보면요. 물과 사염화탄소 같은 경우에 주로 많이 나옵니다. 물과 같이 극성 물질을 뷰렛에 넣고 물줄기를 흐르게 하면서 대전된 물질을 가까이 대어보면 물은 이렇게 극성 물질이기 때문에 극성을 띠는 대전체에 의해서 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 분자에 플러스 대전된 물체를 가까이 두면 물 분자의 마이너스, 즉 산소 쪽이 끌려가고요. 똑같이 물을 흘리지만 대전체의 마이너스 쪽을 가까이 대면 물의 수소, 플러스 대전된 수소 부분이 이렇게 가까이 끌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염화탄소처럼 무극성 액체인 경우에는 대전된 물질이 플러스든 마이너스 상관없이 그냥 곧게 휘어지지 않고 곧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성질을 비교해보면 녹는 점과 끓는 점 같은 경우에는 극성 분자들은 분자량이 비슷할 때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 더 높게 되죠. 왜냐하면 분자 간의 인력이 더 강하게 되기 때문에. 전기적 성질을 아까 그 물줄기와 사염화탄소 흘렸을 때 비교했을 때 대전체에 의해서 끌리는 것은 극성 분자, 물처럼 극성 분자고 대전체에 의해서 끌리지 않는 것은 아까 사염화탄소처럼 무극성 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본 수업 시간에 활동을 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